안녕하십니까? 디지털 포렌식 온라인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포렌식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기기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이후에 디지털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장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 데이터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조사하고 그로부터 사람의 행위를 추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기기는 무엇일까요? 디지털 기기는 음성, 문자와 같은 정보를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데이터로 처리하고 전송하는 기기입니다. 대부분의 디지털 기기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내부에 포함된 저장 장치를 이용하여 기기에서 계산하고 처리한 디지털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디지털 기기의 종류는 사용 용도와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PC와 스마트폰 외에도 스마트워치, AI 스피커,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특수 목적의 기기, USB와 같은 외장 저장 장치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는 4가지의 핵심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품은 CPU로 디지털 기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CPU는 프로세서라고도 부르며 디지털 기기에 입력된 명령어를 읽고 처리하는 장치입니다. 두 번째 부품은 주기억 장치입니다. 주기억 장치는 CPU가 처리할 명령어와 현재 디지털 기기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장치입니다. 주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명령어와 데이터를 CPU가 읽어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기억 장치는 전원이 차단되면 데이터가 삭제되는 휘발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품은 보조기억 장치입니다. 보조기억 장치는 디지털 기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전원 공급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보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주기억 장치와 달리 전원이 차단되어도 데이터가 유지됩니다. 마지막 부품은 입출력 장치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키보드와 마우스, 모니터 등이 있으며 디지털 기기와 연결되어 기기 내외부의 데이터를 교환하는 장치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를 먼저 수집하고 그 다음에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보조기억 장치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기기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하드웨어인 저장 장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장 장치란 데이터나 명령을 비롯하여 디지털 기기 내부에서 처리할 데이터와 계산 결과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저장 장치는 용도에 따라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장 장치의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식과 저장된 데이터의 휘발성 여부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저장 장치가 존재합니다. 앞서 저장 장치를 용도에 따라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로 분류하였는데요. 각각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기억 장치는 CPU가 직접 접근이 가능한 저장 장치로 기기의 부팅이나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데이터와 명령어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주기억 장치의 종류로는 램과 롬이 있습니다. 주기억 장치는 비교적 작은 용량, 빠른 접근 속도가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억 장치는 디지털 기기에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저장하고 보존하기 위해 사용하는 저장 장치입니다. 전원이 차단되어도 데이터가 보존되며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보조기억 장치의 종류로는 데이터 저장 방식에 따라 하드디스크, 광학디스크, 플래시 메모리 등이 있습니다. 보조기억 장치는 큰 용량, 느린 접근 속도, 비휘발성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기억 장치인 롬과 램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롬은 리드 올리 메모리의 약자로 저장된 데이터를 읽기만 가능하며 수정 및 삭제가 거의 불가능한 저장 장치입니다. 롬은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내용이 사라지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로 주로 디지털 기기가 처음 구동될 때 수행해야 할 과정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장 장치로 넘어가기 전에 시스템 부팅 인터페이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롬에는 디지털 기기를 구동하기 위한 정보가 주로 저장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이를 시스템 부팅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시스템 부팅 인터페이스의 종류로는 바이오스와 UEFI가 있습니다. 바이오스는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의 약자로 디지털 기기를 구동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이자 컴퓨터의 입출력을 처리하는 펌웨어입니다. 바이오스는 시스템 부팅 과정에서 기본 하드웨어의 설정을 초기화하고 설치된 운영체제를 확인하여 운영체제를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래 캡처는 윈도우가 설치된 컴퓨터의 바이오스 설정 화면으로 시스템 전원 입력 후 FE 딜리트 키 등을 입력하여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스 설정 화면에서는 시스템 시간이나 부팅 순서, 기타 하드웨어 설정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UEFI입니다. UEFI는 유니파이드 익스텐시블 펌웨어 인터페이스의 약자로 바이오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 부팅 인터페이스입니다.
UEFI는 그래픽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보안 부팅과 같은 강화된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바이오스와 비교하여 하드웨어 호환성이 개선되어 큰 용량의 저장 장치와 빠른 속도의 메모리를 지원합니다. 아래 캡처는 UEFI의 그래픽 기반 인터페이스로 바이오스와 마찬가지로 시스템 시간이나 부팅 순서를 변경하거나 보안 기능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시스템 전원 입력 후 FE 딜리트 키 등을 입력하여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시스템 부팅 인터페이스를 분석하여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앞서 시스템 부팅 인터페이스에서는 시스템 시간이나 부팅 순서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래 캡처와 같이 시스템 부팅 인터페이스에서 시스템 시간을 변경하면 다음과 같이 운영체제의 시간도 함께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시간을 변경한 후에 부팅을 하면 사용자는 변경한 시간으로 파일의 생성 및 수정 시간을 변경하는 등의 안티 포렌식 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의 캡처는 시스템 시간을 변경한 후에 생성한 파일의 정보로 파일의 생성 및 수정 시간이 사용자가 변경한 시스템 시간 이후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시스템 부팅 인터페이스의 시간 변경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부팅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사용자 암호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아래 캡처와 같이 바이오스와 UEFI 모두에서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시스템 부팅 인터페이스에서 암호를 설정하게 되면 사용자가 디지털 기기에 전원을 입력한 후에 암호를 입력해야만 부팅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암호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디지털 기기에 부팅이 필요한 상황에서 암호로 인해 부팅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스템 부팅 인터페이스에 설정된 암호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디지털 기기 부팅을 위해 사용자 암호를 초기화하는 등의 과정을 추가로 수행해야 합니다. 시스템 부팅 인터페이스에 설정된 암호를 초기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관리자 암호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시스템 부팅 인터페이스에서 관리자 암호를 입력하여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메인보드 내에 존재하는 CMOS를 초기화하는 방법입니다. CMOS란 메인보드에 존재하는 메모리로 시스템 날짜, 부팅 순서, 구성 정보 등이 저장된 메모리입니다. CMOS는 아래 그림과 같이 특정 핀에 전압을 걸어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CMOS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외부 배터리를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받는데요. 배터리를 재부착하여 CMOS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주기억 장치의 종류 중 하나인 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약자로 롬과 다르게 저장 장치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쓰고 읽을 수 있으며 디지털 기기의 주기억 장치 대부분을 구성하는 저장 장치입니다. 램은 시스템의 전원이 차단되면 저장된 데이터가 사라지는 휘발성 메모리로 활성 상태 시스템 데이터 수집 시 주요 수집 대상입니다. 다음은 보조기억 장치 중 자주 사용되는 저장 장치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볼 보조기억 장치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입니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보조기억 장치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큰 용량이 특징입니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자석 물질을 코팅한 원형의 금속판을 여러 장 겹쳐 만든 저장 매체로 기계 부품인 헤드가 움직이면서 데이터를 읽고 씁니다. 이러한 기계적인 구조로 인해 외부 충격이나 자기장에 의해 데이터가 손상되기 쉬워 데스크톱과 같이 고정된 형태의 디지털 기기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헤드가 움직이며 데이터를 읽고 쓰기 때문에 데이터가 저장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근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드디스크의 데이터 저장 단위와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금속 원판인 플래터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드디스크는 데이터를 섹터 단위로 저장합니다. 섹터는 571바이트 크기로 섹터 위치 등의 고유 정보 59바이트와 데이터 512바이트로 구성됩니다. 운영체제는 이러한 섹터 여러 개를 묶어 클러스터로 관리하는데요. 이는 데이터 입출력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트랙은 플래터에서 같은 반지름을 이루는 섹터들의 집합을 말하며 실린더는 여러 플래터들에서 수직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트랙의 집합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보조기억 장치는 SSD입니다. SSD는 물리적인 장치로 데이터를 기록하는 하드디스크와 다르게 반도체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는 보조기억 장치입니다. 주로 사용되는 SSD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칩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매우 빠른 읽기 쓰기 속도를 가지며 낮은 소비 전력이 특징입니다. SSD는 반도체 기반의 저장 장치이므로 하드디스크와 다르게 기계적인 동작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외부 충격에 강하고 무게가 가벼운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 충격이나 온도 등 특성 변화에 따른 데이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데이터 손상이 발생할 경우 데이터 복구가 어렵습니다.
SSD의 구조와 데이터 저장 및 처리 단위, 그리고 데이터 처리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SD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1비트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셀의 집합입니다. SSD는 데이터 처리의 효율을 위해 메모리 셀을 여러 단위로 묶어 데이터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그 종류로 페이지, 블록, 플레인이 있습니다. 페이지는 여러 개의 메모리 셀의 집합으로 SSD에서 데이터 입출력의 기본 단위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페이지의 집합을 블록이라고 하며 SSD에서 데이터 삭제의 최소 단위로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SSD의 데이터 처리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데이터 읽기 쓰기 단위와 데이터 삭제 단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플래시 메모리의 특성상 데이터의 기록과 삭제가 반복될수록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셀의 마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메모리의 손상을 방지하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 읽기 쓰기는 페이지 단위로, 데이터 삭제는 블록 단위로 수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SSD는 하드디스크와 다르게 덮어쓰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SSD에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작업이 페이지 단위가 아닌 블록 단위로 수행되기 때문인데요. 즉 데이터 하나를 덮어쓰려고 하면 해당 페이지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블록을 전부 지우고 수정된 데이터를 포함한 블록을 다시 기록해야 합니다. 하드디스크의 경우 데이터 삭제 과정 없이 데이터를 덮어쓸 수 있지만 SSD의 경우 기존 데이터를 삭제한 후 새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태로 더 많은 동작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은 SSD에서 데이터 삭제 후 새로운 데이터를 쓰는 과정을 나타낸 그림으로 삭제된 페이지가 포함된 블록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한 후 새로운 데이터를 기록하는 형태로 동작합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보조 기억 장치는 휴대용 저장 장치 중 하나인 USB입니다. USB는 플래시 메모리 기반의 휴대용 저장 장치로 아래 그림과 같이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USB는 표준 버전에 따라 전송 속도와 지원 인터페이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보조 기억 장치는 SD카드입니다. SD카드는 USB와 마찬가지로 휴대용 저장 장치 중 하나이며 플래시 메모리 기반의 카드형 저장 장치입니다. 주로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 휴대용 디지털 기기 등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SD카드도 여러 표준이 존재하며 표준에 따라 최대 저장 용량, 지원 파일 시스템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장 장치 인터페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기기와 저장 장치를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인터페이스가 존재하는데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저장 장치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장 장치의 인터페이스 식별이 필요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다양한 저장 장치 인터페이스가 존재하며 사용 용도에 따라 인터페이스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SATA와 M.2 인터페이스로 두 인터페이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ATA 인터페이스는 ATA 인터페이스의 단점을 보완하여 개발된 인터페이스입니다. ATA 인터페이스는 과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와 CD-롬 등의 저장 장치를 연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로 병렬 전송 방식입니다. 하지만 ATA의 경우 병렬 전송으로 인한 전송 속도의 한계가 존재하였고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직렬 전송 방식으로 변환한 SATA 인터페이스가 개발되었습니다. ATA에서 SATA 인터페이스로 변경됨으로써 저장 장치 및 케이블의 소형화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SATA는 인터페이스 형태에 따라 익스터널 SATA, 미니 SATA 등 여러 형태가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M.2 인터페이스는 SATA, 미니 SATA, PCI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대체하는 차세대 인터페이스 규격입니다. M.2는 SATA, PCI, USB 3.0 등과 호환이 가능하며 SSD 및 울트라북, 태블릿과 같은 소형 기기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M.2는 PCI 익스프레스 또는 NVMe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주고받아 데이터 전송 속도가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소형화하기 쉽고 기존 인터페이스보다 더 큰 용량의 저장 장치를 지원할 수 있어 최근에 출시된 많은 디지털 기기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기기와 저장 장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